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 굴지용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어업 피해가 미미하다는 수자원 공사의 조사 보고서가 미흡하다는 검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에서도 실제 어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이 나 어민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자원 공사가 전남대의 용역 의뢰에 완성된 어업 피해 조사 보고서에 대한 재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이번 검증에서 20여 개의 오류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데 좀 수치를 너무 낮은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동 방향을 추적을 안 한다든지. 그런데도 재검증 총평 역시 어업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는 보고서 결론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있는 부분들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좀 어렵다. 어민들은 또다시 반발했습니다. 이 어업 피해 조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직시하고 있어요. 결과는 이미 어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해놔놓고 거기 맞춤, 이게 분명한 고려 안 됩니다. 어업 피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민대책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 피해 조사를 재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조사에 대한 보완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수년째 극심한 갈등을 불러온 거창 법조타운 내 구치소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공청회를 열고 현재 구치소터를 대체할 새로운 후보지 2곳을 국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군민 200여 명이 군청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학교, 주택지와 인접해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거창군은 이 자리에서 현 구치소터를 대체할 새로운 터 2곳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조율되고 나서 대처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대처부지 선정위원회에서도 다 같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대체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첫 번째 대체터는 말이면 대동리 1원. 전체 사업비는 약 680억 원 정도인데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거창읍 장팔리 1원. 마을 주민들이 직접 구치소 유치 희망서를 제출한 곳입니다. 전체 사업비 720억 정도로 주변 논밭이 많아 민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민원 발생의 여지가 가장 적고, 그래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었고. 거창군은 공청회를 마친 뒤 이달 말쯤 법무부에 대체터를 제출하고 공식 검토를 요청합니다. 3년 넘게 극심한 지역 갈등을 불러온 거창구치소 문제가 대체터 선정으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차량과 승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살 어린이와 6살 어린이가 귀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에 타고 있던 교사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뉴스는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이웃을 돕는 우리 주변의 얼굴 없는 기부 천사를 소개합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6일 한 남성이 김해시의 한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종이봉투를 건넸는데 79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신원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 남성은 기부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좀 조용하게 숨어서 돕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대표님과 그 직원분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저희들에게 기탁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지난 6월 합천의 한 우체통에는 4차례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이웃을 위해 쓰여지길 원한다며 넣어둔 겁니다. 이 돈은 기초생활수급자 20명에게 전달돼 겨울 난방비와 전기세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하면 좋지만 일을 못 하니까 저희도서는 뭐 고맙지. 기름값, 가스 뭐 이런. 거창에서는 28년 동안 수천만 원어치의 쌀을 내놓으면서도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연들이 소개되면서 아름다운 선행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를 홍보해서 70대 할머니가 매일 꾸준히 뜨개질을 해서 그 덮버선이라든지 모자를 기부하기도 하고요. 얼굴 없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 이웃들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해상 면세율을 빼돌리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면세율을 폐유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유통한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유선에서 폐유를 처리 운반하는 유창선으로 기름을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름을 가득 실은 유창선은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인적이 드문 부산대교 아래 유창선에 실린 기름을 탱크로리로 다시 옮겨 싣습니다. 비밀리에 빼돌린 기름은 다름 아닌 해상 면세유. 유창선을 운영하는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급유선 밖 선장등과 짜고 빼돌린 겁니다. 이들은 해상 면세유 절취조, 이를 실어 나르는 운반조, 그리고 빼돌린 면세유를 처리하는 조까지 나눠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범죄 조직을 꾸렸습니다. 일당은 급유선에서 유창선으로 옮겨 폐유로 둔갑시킨 면세유를 진짜 폐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정제 공장으로 가서 가짜 정제 절차를 밟았습니다. 치밀한 기름 세탁입니다. 저희들이 그 폐유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료 채취에 대한 감정도 보내야 되고, 그 감정을 토대로 해서 범인을 검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빼돌린 면세유는 모두 600만 리터, 시가로 치면 15억 원어치나 됩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나 염색 공장 등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2명을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급유선박 선장, 탱크로리 기사, 폐유 정제 공장 관계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장마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원의 경우 107.8mm를 기록했고 남해와 하동 역시 100mm에 가까운 겨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은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많이 약해진 가운데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해상에서 추가로 눈구름대가 유입되겠습니다. 특히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밤부터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적설량은 3에서 8cm로 눈과 함께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밑돌겠고 성탄절인 일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1도, 함안과 창녕 10도로 출발을 합니다.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낮 기온은 김해 15도, 창원과 밀양 14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늘 낮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거창과 함양의 경우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5m로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 프린스 호텔 정순성 대표가 1억 원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경남에서 87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경남에너지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경남장애인 종합복지관, 대한적십자사 등에 모두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일본 제품을 대체해 건축자재로 활용돼 저가보급형 습도 조절용 세라믹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특화 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 신규 과제를 경남 지역 사업평가단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경남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모두 231명이고 이 가운데 10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경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31명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지역별 피해 신고자는 창원시가 73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52명, 양산시 25명 등입니다. 2017학년도 후기 일반고등학교 고입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창원 마산합보 회원학구는 정원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후기 일반고 원서 접수 결과 창원 성산구 의창구의 경우 1.02대 1,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는 0.99대 1로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1.02대 1, 김해시는 1.04대 1입니다. 창원 세관의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43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증가했고 수입은 16억 3천만 달러로 9.1% 증가했습니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수치를 보인 것은 23개월 만입니다. 수출은 전기 동력기계와 정밀기계 등 품목에서 크게 증가했고 수입은 에너지류와 선박 품목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년간 경남시군 가운데 김해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김해시 인구수는 19만 7천여 명이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양산시 12만 2천여 명, 거제시 8만 9천여 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창원시와 남해군, 밀양시 등 7개 시군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 지역 인구는 39만 3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경남 5개 시군이 내년도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 주민사업에 선정돼 2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선정된 특별사업은 사천시 에코마을 사업 4억 원, 양산시 배내골 잎새버섯 사업 5억여 원,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 조성 7억 원, 하동 옥종 딸기 가공지원센터 조성 3억여 원 등입니다. 낙동강 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명칭을 서울 거제 KTX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박사는 남부내륙철도 민자 추진 방안 발표에서 경남 서남부 지역의 철도교통 개선 사업이 아닌 국가 철도망을 효율화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업명을 이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돼 조기 개통의 장점이 있다며 민간 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